경제대전망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주식 투자와는 정말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을 책을 사면 부록을 주죠. 부록하고 딸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부록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대공황이 지나간 후 세계의 모습, 즉 2030년대 얘기가 되겠죠. 2030년 29년 30년 이후의 이야기들, 이 23년도 내년과 이제 내후년도 내년도에 이제 연중 등락 과정, 그리고 24년부터의 23년 한 가을부터 이제 대세 상승기, 1차 대세 상승기, 또 해마다 거의 하나의 계단 이런 식으로 1, 2, 3, 4 하고선 이제 2028년도까지 이제 대세 상승을 크게 가져간 이후 시점 29년도에 이제 대공황이 온다. 그럼 대공황 이후의 이제 모습들 30년, 31년, 32년 이런 시점들은 어떤 모습의 세상이 구현되고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지금 되겠는데요. 그 대공황이 지나간 후의 모습들, 세계의 모습들은 대략 뭐 경우의 수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되는데 저도 그 중에 어느 게 될지 모르죠. 대략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는 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냥 뭐 기본적인 패턴들이죠. 항상 증시 대버블 오고 대버블 후에 이제 붕괴가 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2008년도 9년도는 굉장히 특이했었죠. 2008년도 9년도 한 10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기억이 아직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2007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 그것도 결국 이제 계속 돈이 돈을 쌓고 돈을 쌓고 그게 한순간 탁 무너져서 결국 공황이 오는 그런 상태에 2007년 8년에 이제 그 증시 쇼크 이후에는 이 다운사이징이나 구조조정, M&A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뭐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또 2008년도 이제 가을에서 2009년도 연초까지 글로벌 각국의 이제 정상들, 막 G7, 뭐 G20 이런 뭐 정상들, 그리고 재무장관 그냥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수시로 만나고 또 수시로 이제 화상회담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 자체가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이런 쪽으로 안 가고 대버블, 이런 집합된 자본들이 부채가 자산을 능가해서 잠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을 해결하는 타겟책은 둘 중에 하나, 결국은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부채를 줄인다, 아니면은 유동성 펌프질로 간다. 장기적으로 거의 10년 20년 이상 둘 중에 하나인데요. 부채를 줄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자산도 같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은 안 되고 경기만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10년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제 유동성 펌프질, 그런 가운데 당연히 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식의 장기적인 유동성 확장 국면을 가져가면은 딱 어느 특정 시점들, 사실 지금도 그 단계를 넘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시점들이 되면은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지만 부채가 늘어난 거 이상으로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든 상황들이 해결된 것 같은 그런 효과.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은 또 역시 경제 대공황이 되는데, 그 시점들이 대략 한 20년 정도 잡은 걸로 보이죠. 2008년 9년 한 20년, 딱 2028년 29년,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이제 단계들이 뭐 24년도 연말부터의 이제 2028년까지의 단계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20년 동안의 유동성 버블이 끝나고 그게 무너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대공황, 그러니까 1929년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유동성 펌프질을 하기는 좀 그래요. 여기는 이제 다시 늘 그랬듯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M&A 이런 것들이 거의 한 2년 3년 4년 동안에 계속 글로벌 외신 관련된 뉴스들에서도 각 국가의 이제 뭐 경제 관련된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단계. 우리는 이미 거쳐본 적이 있죠. 97년도 IMF 이후에 98년, 99년도, 2000년 넘어갈 때 보면 늘 뭐 구조조정, 늘 또 M&A 그런 가운데 막 대마불사를 막 깨고 그야말로 대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막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양상들이 이 97, 98, 99년에 우리나라에서 보았던 부분들이 이제 또 미국과 유럽의 또 주요 경제 대국들,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한동안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2029년도, 30년도, 31년도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사실 또 보면 또 하나의 엄청난 또 기회의 시점들이죠. 2030년대 딱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또 30년대 초반과 중반으로 가는 굉장히 큰 장세가 또 열릴 수 있는 기반들이 되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요 상황들이 온다면은 또 어느 나라 뭐 투자자들보다도 우리나라 투자자들, 또 우리나라의 이제 또 투자가 펀드 매니저들이 훨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뭐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뭔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녹아든, 흔히 얘기하면 기본연금이나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녹아들기 시작하는 이제 뭐 자본주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유동성법 부질 그런 가운데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어떻든 마구 이게 극단적으로 심화가 되는 그런 단계 속에서의 대공황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복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가미가 많이 돼야 되겠죠, 각 국가들. 그러다 보면은 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녹아든 일종의 좀 새로운 자본주의 이런 게 출현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음표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당히 상반되는 건데, 2029년 이후의 상황들 걸 보면 또 샘플이 1929년이니까 1929년도 경제대공황 전 세계적으로 오고 나서 1930년대에서 1900 뭐 한 40년대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은 사실 뭐 2차 대전도 또 났었고, 그런 가운데 뭐 태평양 전쟁 등등 막 저런 상황들, 기본 전개가 그랬었죠 그때. 증시는 다시 또 뭐 30년대 40년대 이렇게 또 돌아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양상의 모티브로 간다면은 어쩌면 블록화가 심화될 수도 있겠죠. 2029년 이후에 2030년대에 넘어가면서 각 국가들의 이제 블록화가 더욱 더 심화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건 완전히 두 개가 상충된 건데, 이게 거꾸로 블록화의 심화 단계를 넘어서 대공황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은 유엔이 상당히 강제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어떤 표준적인 기본 규범들이 있어도 뭐 러시아가 뭐 지키기 싫다면 많은 거고, 그때 중국이 지키고 싫다면 뭐 많은 거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의 유엔보다는 훨씬 좀 강한 어떤 영향력을 갖는 세계 정부, 유엔보다 좀 더 막강한 그런 게 나타나면서 또 각 국가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훨씬 강제성을 갖는다거나 하는 단계, 세계 정부가 좀 더 세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블록화가 약해지는 단계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거기 가서 봐야겠죠. 2029년 30년. 근데 이런 양상들, 이런 굉장히 좀 블록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된다든지, 아니면 블록화 지금 2022년도 3년도 4년도 이렇게 계속 심화가 되다가 28, 9년 대공황을 필두로 해가지고 블록화에서 오히려 이제 뭔가 통합화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확 넘어간다든지, 거기 가서 또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 세계 정부 통합화 쪽으로 간다면은 역시 뭐 화폐, 글로벌 공용의 달러가 일단 한번 좀 무너지는 체제가 된 거죠. 2029년도에 또 이런 양상들이 나타난다면 달러의 입지가 확 또 약해지는 단계에서 세계 뭐 공용의 어떤 화폐가 나타난다든지, 보통 음모론자들이 주로 뭐 옛날에도 2000년대 초반이나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 나오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화폐 내지는 국제 규범에 있어서도 뭐 새로운 또 질서 체계, 그러면서 유엔보다도 훨씬 좀 막강한 그런 뭐 정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은 처음에 뭐 말씀드렸듯이 뭐 불혹편 정도 봐야겠죠. 어느덧 이 경제 대전망 시리즈 벌써 8회까지 오는데, 어쩌다 보니 막 이제 2030년대까지 지금 와버렸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2023년도로 돌아가서 2023년 단기적인 어떤 부분들의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